자, 일단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더불어서 그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가도 추가적으로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김의겸 의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이슈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콕 집어서 어떤 내용들이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되고 있기도 하고 법원에서 일부 판결이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도이치모터스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 등장한 것은 무슨 기술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기술이래. 네, 우리 기술. 그래서 합하면은 도이치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 도이치 기술과 관련을 해서 정확하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가 조작하는 그 기획과 설계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를 했는지 여부, 실제 조작이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됐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줬는지 여부, 사실 이게 중요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의겸 의원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지난번에도 더 탐사 자료 가지고서 한동훈 장관한테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있죠. 지금 맞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의 마음이 어땠는지 난 궁금해요.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건으로 그걸 지적을 했을 때 계속 말씀하시죠. 말 다 했어요. 김의겸 의원의 허위 발언은 법적으로 징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뭘 거시겠어요 그러면? 걸 게 있습니까? 배 소장님 뭘 거시겠습니까? 네. 고기를 거시겠습니까? 아니고 학력고사 몇 점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재 개그에 대한 원성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슈퍼챗도 네, 이상민 지금 몇 번 성대모사인데 계속 또 다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드리는 거는 김의겸 의원이 그 정보를 저는 구체적으로 정말 필살기가 있으면 자기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뉴스타파의 취재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체라는 거예요. 보좌진들하고 밤을 새든 간에. 또 더군다나 김의겸 의원은 한겨레 신문 언론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충분히 취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게 우리 기술에 뭐가 잘못됐다. 이거와 관련해서 나는 얼마든지 법적으로도 대항할 자신감이 있다. 저는 이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들었다. 아니면 말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의겸 의원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공당의 대변인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의원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것 이외에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취재하는 것과 국회의원 개인 그다음에 국회의원 의원실이 마음을 먹고 취재를 하고 자료를 밝혀내는 것은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개 언론사와 국회의원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사가 보도를 하고 이렇게들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가 먼저 보도를 하고 그걸 받아서 본인이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책무를 국회의원의 책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하느냐? 고발이라는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 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법적 조치가 좀 아쉽긴 해요. 김의겸 의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김의겸 의원의
그 말의 신뢰성은 저는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에 떨어졌다. 뭐 유엔 대사 얘기도 그랬죠. 얼마 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똥볼을 찾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게 똥볼을 찾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김의겸 의원의 지금 똥볼 차고 있는 김의겸 의원의 체급을 좀 키워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걸 김의겸 의원이 노렸는지도 몰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은 정치 자금이 가득가득 찬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주가도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이 예상컨대는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본인의 고향이 군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비례대표가 당장 내년에 지역구 출마를 했죠. 아니 자기 지역구에서 이 정도 전국적인 인지도면 김의겸 의원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유권자들한테 존경받을 행동을 해라. 김의겸 의원이 그래서 정말 뼈도 박도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걸 취재하고 또 재확인을 해서 그렇게 털컥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더군다나 한겨레 신문이고 또 언론인으로서도 상당히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자, 이 인물에 대해서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파리에 나가 있는 파리바게트 빵 드시고 계실래나 우리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송영길 좋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지금 유럽 시간으로 아직 한국 소식이 도착하지 않아서 참 모르고 있습니다. 좀 졸린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드모아젤입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마드모아젤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슈퍼챗이나 좀 읽을까요? 아니야 읽기 전에 읽지 마. 읽기 전에 일단 김의겸 의원 얘기를 좀 더 해야 돼. 해야 그러면 돼. 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의겸 의원이 침몰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몰락하게 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굳이 고발하지 않고. 그렇죠. 무관심이 오히려 이게 무시 전략이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 그대로 코인을 세게 탔거든요. 그렇죠. 예, 이른바 개딸들의 코인을 세게 탔다고. 거의 도지코인이지. 그렇죠. 도지코인이네요. 도지코인이 됐어요. 예, 개코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인지도도 올라가, 당내 입지도 좋아져. 거기다가 그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보면은 완전히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미지들은 추락을 했지만 당내에서는 입지를 아주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치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굳이 이 몰락해가는 김의겸 의원을 그냥 무시를 했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실도 하다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가정상 대통령실도 더 이상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김의겸 의원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그 도둑을 의인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왜 도둑을 의인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뭐 선수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 김의겸 의원 더군다나 언론사 출신이니까 동아일보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론인 출신의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게 다야? 세네카가 이런 걸 세네카는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세네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책을 두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는 배우 아니야? 이상민이잖아 당신은. 수박을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오늘 출연으로 땡긴 거죠? 상민이요? 아니요. 저 종종 잘 들려주세요. 원래 개인된 이렇게, 심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카메오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상민이가 단독 게스트로 한 번 왔는데 방송이 망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 상민이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반성문을 깜지로 썼습니다. 우리 시청자보다는 배종찬 더 이상 칭찬은 없죠. 근데 이거는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 아. 평론은 부족할 때 평론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렇죠. 어. 자, 나도 오늘 땡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게 딱 저희가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예, 조금 저희가 한 잠깐만 우리 국뽕뉴스님께서 예. 민정당사 무단 점거하고 난입할 때 알아봤습니다. 아하. 아 민주당사 이게요. 이게 민정당사 무단 점거하고 난입할 때 알아봤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김의겸 의원이 기자 시절에 예. 아 민정당사를 무단 점검하고 아 우리 국뽕뉴스님이 이게 정말 엄청나신데요. 좀 깜짝 놀라겠는데요. 옛날에 예예. 역사가 있나요? 아니 저 내용이 맞다면 예. 김의겸 의원이 기자 시절 때부터의 내용을 지금 파가고 계신 거예요. 어허. 대단하네요. 오호. 국뽕뉴스님이 고대생 시절 아하. 김의겸 의원이 고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예. 국뽕뉴스님이 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국뽕뉴스님의 연배가 56에서 한 7 정도. 아하. 네 그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56. 네네. 자 국뽕뉴스님이 65년생 정도 되시지 않을까. 지금 또 배종찬님 시사전을 좋아합니다. 김재선님은 재미는 없지만 정말 뭐 그거면 괜찮습니다. 제가 네. 우리 재섭위원하고 친해진 이유도 외모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제 닮은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재섭을 보고서 이건 도플갱어다. 비슷해. 머리만 올리면 나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가. 예. 그러니까 제 이후에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저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김재섭 처음 봤거든요. 아하. 저도 머리 그리고 올리고 난 다니면 배종찬인 줄 김재섭 알아요. 이후에 이상민이잖아. 그러니까 상태가 내가 좋았을 때 김재섭,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상민. 아하. 좋았을 때 언제예요? 종편 출연 이전에.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저 슈퍼챗 마저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저 읽고 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쿼카 인규 윤리위는 배추도님 시사저널 한판 승부 배수진 정치와 수사 중에 뭐가 최고의 방송인가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려운 질문하셨네. 우리죠. 우리 이 방송이죠. 네. 최고. 감사합니다. 짱. 네. 킴 제클린님께서 감사합니다. 세븐 나인을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예, 진짜 많이 이게 보내주셨네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븐과 나인.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의미는 조금만 더 분발해라. 자 구독자 79만 명 가자. 이 의견을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빨리 올리도록 해안이 하겠습니다. 있네요. 예. 엄청난 의미를 메리엘 담아서 제클린님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 쪽에 조금 인연이 있으세요. 어허. 제클린. 김 예. 제클린님은 아. 네. 뉴욕 쪽 조금 한 3년 정도 거주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 제클린. 예.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제클린 케네디를 따라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김 김 제클린이 제클린님이 혹시 그분 여보 사랑해. 나 당신밖에 없다니까. 저걸 왜 여기다 쏘는 거야? 자, 좋아. 우리가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샜어. 네, 우리 다시 예, 본론으로 예. 들어와서. 네네.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네, 중심을 제가 오늘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나스. 네. 도나스. 특검 얘기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김의겸 의원은 그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얼마든지 환영한다. 고발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자신 있으면 김건희 특검 받아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글쎄 이제 김건희 특검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특검을 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계속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 특검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네.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한참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내용이 뭘까? 뭐 이력서에 이 경력 관련해서 틀렸던 거, 그러면 논문 관련해서 그러면 논문을 특검할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 이거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학계나 이런 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정당성을 뭐 자문을 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특검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콕 집어서 뭐가 특검 내용이고 어떤 걸 우리는 규명하려고 한다. 그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누구 편을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랬을 때 특검에 대한 설득력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면 분명히 여론은 더 찬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보다는 부정이 높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검을 통하면 또 여야는 정말 뭐 개판 5분 전으로 싸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그러면은 특검을 하는 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분리할 때만 특검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거? 제가 왜 특검을 해야 됩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뭘 보냐면 특검이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게 아니라 특검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긴 해도 이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 절차를 통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내면 3분의 2가 그러니까 제적인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다시 그 법안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지금 169석에다가 그러니까 200석이 넘어야지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이걸 찬성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안 될 거고 그렇다고 패스트트랙을 태우자니 사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고 게다가 스윙보터가 지금 조정훈 의원이 있어서 사실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 주장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 건은 그냥 뭐 냄새만 이렇게 피우는 거고 저는 총선 앞두고 이거 띄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고도. 여기서 우리 김 의원 말씀에 제가 보탤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특검도 우리도 어떤 약이든 간에 그 약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식상해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도 이게 배종사 소장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도 무슨 기본 뭐 사회위원회 구성하잖아요. 이게 와닿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지혜를 전달해드리고 제 이 지식을 빼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다수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지는 몰라도 국회에서는 더 우위에 있는 다수당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우리 방송에도 들어오는 우리 청년 여성분들이잖아요. 청년 여성 이 취업 지위 향상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에 여당도 들어와라. 나 딴 이야기 안 하겠다. 오로지 청년 여성들 위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이 김재섭 의원도 법을 전공을 했지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 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이 있잖아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론전이거든. 그러면 이 여론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봐도 더 구체적이잖아요. 뭔가 그리고 쭉 나왔던 그 리스트의 내용에 뭐 경력, 그 다음에 이 해외 순방 나갔을 때의 보석 착용, 그 다음에 논문, 그 다음에 도이치 기술 이거 있잖아요. 그 쭉 망라해서 정말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당이 저하고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특검이고요. 다른 거는 꼼수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다른 거 꼼수라고요. 꼼수.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시나 봐요? 검찰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의가 없어.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그렇습니다. 봉접자가 많이 들어오시다가 좀 정체가 됐네요. 네, 이제 뭐 많이 들어오시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방송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저번 주에 설날이라서 그랬군요. 그래서 약간 전 시간 많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많이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많이 들어오셨고 저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챗 못 읽은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